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닿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지만 도로를 달리다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속도가 늦어지거나 아예 차를 멈춰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창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창발 현상이라는 것은 그 개개의 물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개개의 물건을 많이 모아놨을 때 개 전체에서, 시스템 전체에서 보이는 거시적인 현상인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차량이 조금의 그 운전에 그 방해가 되는 요인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바로 뒷 차량에 더 큰 운전 방해 요인을 유발시키고 뒤로 적체된 그런 것들이 교통에서 창발 현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요동과 밀도입니다. 여기서 요동은 운전을 방해하는 행동, 즉 운전 이외의 모든 행동을 말하고, 밀도는 도로 안에 밀집된 차량의 수를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별 생각 없이 하는 작은 행동들은 끊임없는 가속과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의 속도 변화가 심해지면 뒤따르던 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죠. 이때 브레이크를 한 번 밟는 여파는 뒤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몇 킬로미터 뒤쪽에서는 예상치 못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충격파 효과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운전 이외의 소소한 행동들이 바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만드는 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들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게 하거나 차로를 바꾸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그 브레이크를 밟은 것보다 더 심하게 뒷차는 또 브레이크를 밟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충격파라고 해서 혼잡을 크게 확산시키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그 경우들이 있죠. 다른 교통류에 비해서 큰 속도 차이를 보이는 차량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표현할 때 움직이는 병목입니다. 어디가 길이 갑자기 좁아져서 생기는 병목이 아니라 교통 흐름 속에 존재하는 이동하는, 즉 움직이는 병목입니다. 그것은 교통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입로의 병목 현상이나 사고 같은 방해 요인이 없어도 여지없이 발생하고 마는 교통정체. 과학자들은 최근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로 운전자의 행동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은 크게 인지, 예측, 판단, 실행이라는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눈을 통해 90%, 그리고 귀를 통해 5% 정도의 교통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교통정보는 모두 뇌로 전해져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신호를 받아 손과 다리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운전 중 방해 요소들로 인해 교통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때문에 앞차의 반응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정체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은 운전자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딴짓으로 인해 주변 교통정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해지고 위험 요인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인지 단계에서는 전체 정보의 한 90% 이상이 시각 정보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 정보가 이제 그 운전자의 그 부적절한 행동, 예를 들어서 어떤 음료를 마신다든지, 라디오를 켠다든지, 주변에 있는 같은 동승객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런 그 인지 정보에 대한 처리가 손상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사고랄지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가 운전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동승객과의 대화가 운전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휴대전화 사용, 라디오 CD 조작, 그리고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 아이 보기와 같은 행동도 위험 요소라고 응답했는데요. 과연 운전 중의 다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실제 실험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차량 시뮬레이터 실험실입니다. 운전하시 편하시게 좀 자세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괜찮은데. 실제 도로에서는 실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상현실로 꾸민 다음 운전자의 행동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분석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실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전자 인지 반응을 추적하기 위해서요. 눈동자가 그 화면에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그 세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실험은 운전 경력과 연령이 각기 다른 4명의 운전자와 함께 진행해 볼 텐데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은 휴대전화 사용과 CD 조작입니다. 자,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어를 피해 놓으시고 시동을 걸어주세요.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는데요. 차량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60km에서 80km 사이에 해주십시오. 자, 출발하세요. 실제 국도의 모습을 본따 만든 2차선 도로 위. 피실험자는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시작합니다. 처음 출발해서는 4명 모두 운전에만 집중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휴대전화 통화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핸들 조작이 불안정해지고 확보하는 시야도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실험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CD를 조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폭넓게 시야를 갖지 못하고 정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전화 통화를 하던 실험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했는데요. 가상현실이지만 아찔한 순간입니다. 운전만 할 때는 운전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딴 짓을 하면은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또 제가 집중력이 운전에만 집중이 안 되니까 사고 날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암만 이게 가상적이라고 하지만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그만큼이 집중력이 많이 막 분산되어가지고 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작이라든지 그런 거를 대신을 자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일반 주행에서는 일반 운전자들이 차로를 비교적 잘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속 페달이나 감속 페달을 부드럽게 작동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CD를 조작하거나 등등에서는 그 운전자가 차로 유지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가속 페달이나 감속 페달을 급하게 조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운전 중 주의 분산은 일반 주행에 비해서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6월의 어느 날 오후 큰 사거리를 관찰하던 우리는 작은 접촉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몇 시간째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들과 그 모습을 보느라 천천히 지나가는 차들. 원래는 3차선 도로지만 한 차로는 없는 이만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고 처리도 깔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긴 하지만요. 교차로에서 이렇게 차선 하나를 막는다면 교통 흐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불법 주정차된 차로 인해
뒤따르던 차들은 모두 멈춰서고 교차로 신호를 통과하는 차량은 그만큼 줄게 됩니다. 유효한 차로는 2개뿐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난감한 상황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유야 어찌 됐든 교통 흐름에는 분명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기가 움직이는 그 후방에 대한 상황은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야 될 바로 앞에 놓인 상황이 자기가 신경 써야 되는 교통 상황이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뒤에 오는 따라오는 차량들한테 어떤 그 혼잡에 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지나온 거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극히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혼잡을 일으키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촉각을 다투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꼬리물기는 소통을 방해하는 큰 원인 중 하나죠. 신호가 바뀌었지만 꼬리를 물고 늘어선 차들에 막혀 직진 차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무리한 꼬리물기 진입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도로를 가로지르는 이분. 설마 신호를 못 본 걸까요? 아슬아슬 간신히 앞차 꽁무니에 붙긴 했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교차로가 정체돼 있는데도 진입하는 얌체 운전, 꼬리물기. 때문에 정체는 더욱 심해집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높은 데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민폐마저 끼치는 지극히 이기적인 운전 습관이죠. 꼬리물기로 해서 앞차에 가서 붙었는데 신호는 이미 바뀌었는데 가로지르는 차가 직진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은 그 현상은 그 가로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험하기도 하고 혼잡을 아주 도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아주 좀 해서는 안 되는 그 운전 습관이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통된 행동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벌써 눈치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끼어들기인데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쯤은 시도해 봤을 겁니다. 아예 비상깜빡이를 켜고 몇 개 차선을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길을 잘 몰랐던 모양이죠.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무리하게 차선을 가로지르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끼어들기 역시 교통체증을 부채질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본래 주행해 가던 차선과 끼어들 차선 모두를 막기 때문이죠. 다른 운전자들처럼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기보다는 나 먼저 가고 보자는 얌체족들. 결국 두 차로 모두가 막혀버리고 말았군요. 그 흔히 이제 그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위반들이 나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명, 2명, 10명으로 늘어나면 그 여파는 도시 전체에 미치게 돼요.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고 도시 전체가 혼잡한 도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 죄책감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그 혼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정체로 낭비되는 운행비와 시간 손실을 돈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98년 12조 원에서 2006년엔 24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하루 700억 가까운 돈이 도로 위에서 고스란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혼잡을 줄이면서 막힘없이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적절한 차간거리의 유지도 중요합니다. 차간거리가 좁으면 그만큼 시야 확보가 어렵고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측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2006년)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0월 3일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에서 29중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담한 현장이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안전거리 미확보. 짙은 안개가 사고의 조건을 제공하긴 했지만 차간거리가 좁았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거죠. 흥미진진한 자동차 경주가 곧 시작될 모양인데요.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차체가 워낙 낮아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너무 가까이 붙여놓으면 스타트를 해서 앞에서 차가 본의 아니게 멈춰져 있는 상태라면 그 뒷차는 피할 수 있겠지만 그 뒷차는 그냥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여서 브레이크 밟는 순간까지가 정말 우리 드라이버들도 0.025초 걸려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0.23초를 넘겨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짧은 순간이 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간 거리를 두는 데는 또 다른 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짝 붙였을 때는 앞차가 어느 정도 나간 뒤에 출발이 가능하지만 거리를 두고 섰을 경우엔 동시 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거리를 띄워놓은 게 그 다음 신호등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신호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그 통과량을 개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로 위에는 나름의 질서와 규칙을 위한 수많은 신호등과 표지판이 있고 현장을 직접 살피는 교통경찰도 있는데요. 그들 모두를 종합해 교통 상황을 판단하고 조율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뉴스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진 것이죠. 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와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의 상황실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곳에서는 CCTV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도로 상황을 예측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갔던 도로 곳곳엔 바로 이런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도로의 눈,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입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와 도시고속도로에 약 500m 간격으로 설치된 카메라는 모두 410대. 실시간으로 수집된 교통량이나 차량 속도 같은 영상 정보들은 자동으로 중앙관제센터에 보내집니다. 이는 전국 3,132km로 뻗어있는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평균 3km 간격으로 1,062대의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 상황 수집보다 재난 대비 목적이 큰 터널 안의 카메라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체 1,5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통정보들이 종합되는 교통정보센터는 24시간 언제나 분주합니다. 교통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고지해주는 것도 이곳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요. 밀리는 도로 위에 있는 우리는 바로 이 정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들어볼까요? 본인의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이라든지 교통 상황을 알려주게 되면 운전자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끼어들기 차량이 있어도 관용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도착 시간이랄지 뭐 전방에서의 뭐 사고 유무랄지 기상 조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운전자에게 어떤 그 교통 상황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운전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주행이랄지 뭐 법규 위반 같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